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제62주년 현충일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호국영령을 위한 추념식과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10시 창원시 충원탑에서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강한 안보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최 추념식이 열립니다. 창녕군 충원탑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국토사랑, 자전거 호국순례 행사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각 시군구 충원탑에서도 추념식이 열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과 헌시 낭독 등이 진행됩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이례적으로 여름에 발생한 데다 특별 방역 체제가 해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발생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AI 상시 방역 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육 중인 기러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양산의 농가입니다. 양산시는 이 농장을 포함해 군산에서 들여온 닭을 분양받은 양산 14곳 농장, 닭 944마리를 매몰 처분한 데 이어 반경 3km 이내 24농가, 8천여 마리를 추가 매몰 처분했습니다. 출입 제한에 이어 소독 장비까지 설치하며 방역을 한층 강화했지만 이례적으로 6월에 발생한 AI에 김해, 밀양 등의 닭과 오리 사육 농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AI 균도 제가 여름에 더 예는 또 합니다. 100% 하는 게 없거든요. 무엇이든 간에 방역 차원에서 이제 출입을 제한하고 모든 것들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한편 양산, 의령 등의 거점 소독 시설을 가동하는 등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년에 주로 발생한 H5N8 유행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길어 재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75개 공동방재단과 특산진흥연구소 보유 소독 차량과 광역 방제기를 총동원하여 지난 2014년 7월 말까지 이어졌고 2015년에는 6월 초순 발생에 이어 올해에도 이번 달에 AI가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상시 방역 체계 구축 및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은 경남 진주에도 군산 농장에 오골개가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선제적 매몰 처분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요즘 가뭄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창원의 한 농촌 마을은 물길이 끊겨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터널 공사가 물길이 끊긴 원인으로 보이는데 건설업체는 물길을 이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60여 가구가 사는 한 농촌 마을. 모내기가 한창 이어야 할 논이 말라붙어 모래가 흩날립니다. 논에 물을 공급해야 할 저수지는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모내기를 못 한다고. 물이 이렇게 말라본 적이 없어요, 이 동네가. 마을의 유일한 상수원인 계곡물길이 끊어져 빚어진 일입니다. 2년 전 터널 공사 이후 마을 수로가 놓인 계곡에 물이 줄어들더니 이젠 생활용수도 구하기 힘듭니다. 주민들은 양수기로 개울물을 끌어오고 지하수를 퍼올려 겨우 버텨냅니다. 터널 공사하기 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식수도 마음껏 쓰고 농사에도 물이 양껏 들어갔는데 잘피를 미루고 깝깝합니다. 터널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는 터널 공사가 계곡물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했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체수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 완료되기 전에 협의가 됐던 부분하고 지금 또 요구를 하는 부분하고 공사비가 따블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변경을 해서 더 해달라고 그러니 지금 와서는 그게 안 됩니다 하고. 건설회사를 믿고 공사가 끝나길 기다린 주민들은 물길이 사라진 데다 가뭄까지 겹쳐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무릎 부상을 당한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의 재활을 돕기 위해 중국 국가대표 선수가 간병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한중 국경을 뛰어넘은 스포츠 선수의 동료애와 우정을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 오사라 선수. 지난달 29일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입원했습니다. 간병하는 사람은 전 중국 핸드볼 국가대표인 왕 루이젠입니다. 지난해 은퇴한 왕 선수는 오 선수를 보기 위해 중국에서 왔다가 오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 귀국을 미루고 간병을 자청했습니다.
친구 다쳐서 나도 그런 거 재활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 돼. 그 당연한 친구잖아요. 당연하지 도와줘야 돼.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두 사람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각각 소속팀인 중국 상하이시와 광주시가 교류를 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26살 동갑내기는 1년에 2번 친선 교류에서 만나고 전화나 문자로 우정을 다졌습니다. 놀래기도 놀래고 이제 운동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돼서 울기도 울었는데 또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 때 힘도 대주고 덕분에 이렇게 우울하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선수가 재활을 마치는 4개월 동안 계속 간병을 하겠다는 왕 선수. 국경을 넘어선 스포츠 우먼의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남은 과제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울주군 복합 웰컴센터와 간헐제를 잇는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사업 추진 15년 만이며 3번의 도전 끝에 큰 관문을 넘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경제적 수익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울산시는 이달 안에 실시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남은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인데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결과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대안 노선 선정과 분석, 기존 탐방로를 피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반대 대책 위하의 공동조사 등 3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단체가 중심인 반대 대책위의 입장입니다. 대책위는 울산시장과 울주군수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울산시의 공동조사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민 여론을 관변 단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들까지 총동원해서 울산 시민 50만 명이 찬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화시켜버렸거든요. 게다가 대선 과정에 케이블카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도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케이블카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기간 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가 케이블카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기다리던 단비가 시원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정오 무렵 서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오후 3시 무렵에는 경남의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10에서 40mm, 남해안 지역은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오늘은 더위도 주춤합니다. 창원의 낮 기온이 22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고요. 진주와 남해는 21도로 어제보다 거의 10도 정도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올라있지만 하늘이 흐립니다. 낮 기온은 이보다 5도 정도 오르는 데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거창과 산청, 하동이 20도로 어제보다 거의 10도 가까이 낮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정보 확인해 주시고 항해나 조 없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로는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인 우선기업이 도장 클리닝공 5명을 뽑습니다. 학령 무관하며 시급 6,470원이 지급됩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인 강선건조업체 운일이 철도, 선박 및 항공기 전기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인근 거주자와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우대합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사 원광이 전장화기 용접원으로 10명을 뽑습니다.
인근 거주자와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우대합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전장 부문 전문 업체인 대덕기업이 전장 설치 용접원과 취부사, 배선원을 11명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20살에서 45살입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사 대경기업이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10명을 뽑습니다. 학력 무관하며 주야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경남 일반노조는 어제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매주 3차례 창원시청 앞에서 이 같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경남도청 앞에서 민간 위탁 비정규직의 직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자치단체와 공공부문에는 도로보수원 등 비정규직 6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와 경상남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홍콩 웨딩 박람회에 참가해 11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품은 남해안 해양경관과 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웨딩 촬영과 신혼여행을 겸한 고부가 관광 상품입니다. 경상남도는 올 들어 통영과 거제의 아름다운 해양경관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연계한 남해안 낭만 여행과 한류 웨딩 여행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이 어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사업으로 인근 고성과 사천, 남해 등에서는 미세먼지 우려가 있다며 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2021년까지 1040메가와트급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